남편의 첫사랑이 우리 집 앞에 카페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남편의 첫사랑이 내 집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바로 앞 상가에 카페를 차리고 매일같이 내 남편을 불러낸다면요.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까웠고 운명이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남편 혼자만 흔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우리 아이들, 내가 평생 지켜온 결혼, 그리고 내 노년의 평화까지 모조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제 마음 한쪽에는 아직 남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63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제 남편의 첫사랑이 우리 집 앞에 카페를 차렸던 날부터 남편이 다시 제 집 문 앞에 서기까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지 아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2살 차이입니다. 저는 25에 결혼했고 남편은 27이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양가 어른들 소개로 만나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참 심심한 시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직장도 꾸준했고 술도 많이 안 마셨고 쓸데없이 밖으로 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뜨겁진 않아도 이 사람과는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결혼 후 아이 셋이 태어났고 우리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큰애 학원비, 둘째 교복가, 막내 수련회비, 전셋값 올려달라는 집주인 전화,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일, 명절 장보기.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그래도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무뚝뚝해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아도 가정에 충실하면 됐다고 여겼습니다. 남편에게 첫사랑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 시누이가 한번 실수처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 옛날에 진짜 좋아하던 여자 있었잖아. 결혼까지 생각했다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은 밥숟가락을 놓고 잠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당신이 내 아내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정말 모르는 것이더군요. 과거가 문을 두드리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뻔뻔한 얼굴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모든 일은 둘째 아이 결혼 준비에서 시작됐습니다. 딸아이가 결혼 날짜를 잡고 웨딩 사진 업체를 알아보던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주말에 같이 가실래요? 샘플 앨범도 보여준대.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둘째는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예뻤던 아이라 시집 보낼 생각만 해도 괜히 울컥하곤 했거든요. 스튜디오 실장은 환한 웃음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요즘은 이런 느낌이 제일 인기예요. 딸은 앨범을 넘기며 연신 웃었습니다. 엄마, 이것 봐. 이런 야외 컷 예쁘지 않아? 예쁘다. 근데 너는 너무 과한 건 하지 마. 나중에 보면 촌스러워. 사위될 아이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래요. 그런데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만 이상했습니다. 말이 없던 사람이 더 말이 없었고 앨범을 넘기던 손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예쁜 사진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한 장의 사진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신랑 신부가 있었고 양가 가족이 함께 서 있었는데 남편의 시선은 신부 옆에 서 있는 중년 여인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는 사람 같아? 남편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앨범을 덮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서 본 사람 같아서. 그날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말수가 더 적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슬쩍 봤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사진 보고 왜 그렇게 놀랐어요? 놀라긴 뭘 놀라. 아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창밖만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집을 흔들어 놓을 줄은.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휴대폰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자기 전까지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이 식탁 위에 굴러다녀도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실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그렇게 연락해요? 남편은 너무 빨리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회사 사람이랑 이 시간까지요? 요즘 좀 바빠.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예전에 알던 거래처 일로 간간히 자문만 하는 상태였지 그렇게 바쁘게 연락할 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엔 옷차림까지 달라졌습니다.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고 향수를 뿌리고 안 입던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요? 사람 좀 만나. 누구? 당신이 다 알아야 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날카롭게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63세 무슨 삼류 드라마 같은 의심을 하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현실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된 건 한 달쯤 뒤였습니다. 아파트 앞 상가에 새 카페가 들어온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봤습니다. 동네에 카페가 또 생기는구나. 그 정도였지요. 오픈한 지 며칠 후 같은 동 사는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현숙 씨, 앞에 새로 생긴 카페 가봤어? 아니요. 왜요? 그 아주머니는 말할까 말까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현숙 씨 남편분하고 좀 아는 사이 같더라.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확실한 건 아닌데 오픈 첫날부터 자주 오시고 둘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던데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에이, 아닐 거예요. 아주머니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면 미안한데 혹시 한 번은 확인해봐. 요즘 세상 무서워. 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처음으로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막내 생일이었습니다. 열어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 목록 맨 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있었고 대화창을 연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 여긴 당신 집에서 너무 가깝지 않나? 그래도 보고 싶어서 왔어. 그때 못한 이야기를 이제라도 하고 싶어. 그 아래로 짧고 긴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윤미정. 그리고 저는 앨범 속에서 남편이 얼어붙었던 이유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갑자기 멀게 들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가 정말이었구나. 그날 밤 남편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윤미정이 누구예요? 남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뭐? 윤미정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당신 내 휴대폰 봤어? 그걸 지금 따질 때예요? 남편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왜 봐? 남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남편 휴대폰에 첫사랑 여자랑 밤마다 보고 싶다, 고맙다, 옛날 생각난다. 이런 문자가 오가는데 내가 지금 휴대폰 본 걸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남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거야. 우연히? 정말이야. 웨딩 사진 보러 갔다가 알게 됐고 집 앞에 카페를 오픈해서 우연히 갔는데 그쪽도 날 알아봤고 그래서요? 그냥 안부만 물은 거야.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안부요? 매일 카페 가는 게 안부예요? 보고 싶다는 게 안부예요? 남편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럼 들어볼게요. 무슨 말을 더하면 이해가 될까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야.
힘든 일이 많았대. 그래서 당신이 위로해줬다? 사람이 힘들다는데 말 몇 마디 못해? 말 몇 마디요? 저는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우리 집 앞에 카페를 차린 여자한테 매일같이 드나드는 사람이 말 몇 마디예요? 남편은 끝내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그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은한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잔잔한 음악도 흐르고 있었고요. 너무 평범해서 더 화가 났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쁘고 조용한 공간이었거든요. 카운터 뒤에 선 여자를 보자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사진 속 그 여자. 그런데 솔직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옷차림도 세련됐고 웃는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가 다가와 밝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저는 일부러 담담한 척 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여자는 커피를 내리며 저를 한번 힐끗 봤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손님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웃고 직원에게 지시하고 컵을 닦고 전화도 받고 너무 자연스럽고 태연해 보여서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제 테이블로 와서 말했습니다. 커피 괜찮으세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오죠? 그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이준호 씨, 제 남편이요. 여자는 숨을 아주 짧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시군요가 아니라 무슨 생각으로 우리 집 앞에 카페를 차렸는지 묻고 싶네요. 그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제 남편을 만나세요? 그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부른 적은 없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마치 당신 남편이 알아서 찾아온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 한마디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주 당당하시네요. 당당한 게 아니라 저도 복잡해요. 저는 더 듣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제 귀에는 그 여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해서 울고 창피해서 울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저녁 8시, 그 다음엔 10시, 나중엔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사람 만났어. 밖에서 바람 좀 쐬었어. 왜 그렇게 캐물어? 결국 외박도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들어온 날도 있었고 아예 아침까지 안 들어온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 밖으로 차마 단정 짓지 못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제가 정말 버려진 사람 같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내역을 봤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전제품, 고급 식당 결제, 백화점 명품관 사용, 그리고 자동차 매장 계약금. 저는 남편에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남편은 대충 보고 말했습니다. 내 돈 쓴 거야. 당신 돈이 어딨어요? 그동안 우리 생활비 아껴가며 같이 모은 돈이지. 그래서 누구한테 썼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가 좀 힘들어. 힘들면 자동차를 사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애들 등록금 낼 때는 그렇게 아까워하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 차를 사줘요? 남편도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걔가 아니라 미정이 딸이 필요해서 그런 거야. 그 집 딸이요? 저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도 모자라. 그 여자 딸한테까지 돈을 써요? 남편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걔가 취직 준비하는데 차가 필요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고 검은 배신감만 남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 취업 준비할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고생 좀 해봐야 사람 된다. 그때 큰애는 낡은 중고차도 못 사고 버스 갈아타며 면접 보러 다녔습니다. 둘째는 전세 대출 받느라 밤새 계산기 두드렸고 막내는 결혼 준비하면서도 대출 이자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자가 남의 딸에게 차를 사주다니. 저는 그날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사람 아니에요.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조금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왜? 요즘 아빠랑 통화하면 항상 바뀌더라. 집에 잘 안 계셔? 저는 처음엔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이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들었어. 아파트 엄마들 사이에 말 나와. 그 말에 저는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즘 좀 안 좋아. 막내가 바로 물었습니다. 아빠 외도야?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날 것 같아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예전에 아빠가 알던 사람이래. 둘째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우리 결혼 준비할 때부터였던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아빠 만나서 얘기할게. 안 돼. 왜 안 돼요? 괜히 너희들까지 상처받아. 막내가 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만 상처받는 건 괜찮고? 그 말에
저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둘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무너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카페 뒷골목 쪽에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고 거기서 그 여자를 봤습니다. 윤미정이 젊은 남자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30도 안 돼 보였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만해. 여기서 이러지 마. 그 아저씨한테 또 돈 받았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나 갖고 놀지 마. 누나가 나랑 끝난 거 아니잖아. 그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여자는 제 쪽을 봤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젊은 남자는 화가 난 채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여자 봤어요. 남편이 밥을 먹다기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랑 싸우더군요. 남편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데? 당신도 알잖아요. 정상적인 관계 아니란 거. 남편은 갑자기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 눈으로 봤어요. 그 사람 스토커야. 스토커요? 그래. 괜히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놈이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지금 믿으라고요? 믿든 말든 알아서 해. 당신 정말 제정신이에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럴 거면 우리 그만하자.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 저에게 이혼을 말하고 있는 건가? 수십 년을 함께 살고 아이 셋을 키우고 부모 장례를 치르고 온갖 고비를 같이 넘은 저에게 겨우 첫사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혼을 말하는 건가?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막내 결혼식은 남았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막내 결혼할 때까지만 혼인 유지해요. 제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대신 당신하고 나는 각자 사는 걸로 해요. 남편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로 우리 결혼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가끔 집에 들러 옷만 챙겨갔고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막내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렀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날만큼은 남편도 평범한 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말했습니다. 사위 멋지네요. 막내 시집 보내니 섭섭하시죠? 남편은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우리 부부 얼굴은 이미 남보다도 멀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막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아빠랑 끝낼 거야?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막내는 제 어깨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만 생각해.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별거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싫고 밤이 되면 아무 소리 없는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희한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서늘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뭘 먹든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 기다리며 초조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에 휩쓸리지 않아도 되니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꼬박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 돈도 받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받아. 아빠가 해야 할 책임이야. 둘째도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까지 가정 위해 희생한 거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작은 것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공원 산책을 하고 친구와 점심을 먹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수가 너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네. 그 말을 듣고 제가 스스로에게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이연숙으로 산 적은 별로 없었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현숙 씨, 혹시 들었어? 뭐려? 그 카페 말이야. 거기 큰일 났었대. 저는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그 여자 젊은 남자랑 같이 산다더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근데 남편분도 거기 얽혀 있다며 셋이 엉켜서 카페에서 난리 났었대. 경찰도 왔었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동네 망신의 중심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해서가 아니라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에 이런 수치를. 그날 밤 둘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너도 들었구나. 응. 근데 엄마, 부끄러워하지 마. 잘못한 건 엄마가 아니야.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다 망가진 기분인지 모르겠다. 둘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나도 안 망가졌어. 오히려 엄마가 제일 단단해. 그 말에 저는 그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뜬금없이 어느 비 오는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반쯤 젖은 셔츠, 푹 꺼진 눈,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진 얼굴. 저는 문턱을 붙잡은 채 가만히 물었습니다. 왜 왔어요? 남편은 한참 입을 떼지 못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여기서 하세요.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비를 맞은 남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요? 그 여자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였어.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도 있었고 젊은 놈도 있었고 여러 사람한테 다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요? 나 어장관리 당한 거야. 그 말이 너무 초라해서 오히려 화도 안 났습니다. 그걸 나한테 왜 말해요? 용서해달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합치는 건 싫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럼 가세요.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줘. 뭐요? 당신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내가 너무 못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없는 일이 돼요? 안 되는 거 알아. 그래도 남은 생이라도 바로잡고 싶어. 저는 그날 끝내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남편이 아니라 잘못을 깨달은 늙은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거의 매일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현관 앞에 과일만 두고 갔습니다. 이거 놓고 갈게. 안 가져와도 돼요. 당신 좋아하던 사과야. 이제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엔 반찬통을 싸들고 오더니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국 끓여봤는데 맛은 없을 거야. 저는 황당해서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녁 무렵 와서 주방 문턱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뭐해? 미역국 끓여. 누구 생일이야? 내 생일. 남편은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제야 기억난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제 생일을 먼저 챙긴 적이 거의 없던 사람이라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은 식탁 앞에 앉아 제 미역국을 한 숟갈 먹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여태 안 먹어본 사람처럼 말하네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태 제대로 맛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말이 제 마음 어디를 툭 건드렸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그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시간 되면 아빠 좀 보자. 큰아들은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도 할 게 있다. 결국 셋째까지 포함해 아이 셋이 모인 자리에서 남편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또 무슨 말 하시려고요? 남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둘째가 쏘아붙였습니다. 그걸 이제 아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인색했다. 아껴야 한다는 핑계로 정작 아껴야 할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다 돈을 썼다. 막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네요. 남편은 봉투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증여계약서 초안이다. 아이들이 동시에 그 서류를 봤습니다. 큰아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대출 내가 갚아주려고 한다. 둘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대출을요? 큰애는 주택담보대출 잔액, 둘째는 전세대출, 막내는 신혼집 마련하면서 받은 대출. 내가 다 확인해 봤다. 막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버지 노릇하고 싶어졌어요? 남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하려고. 둘째가 울컥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아세요? 안다. 아니요, 모르실 거예요. 아시면 그렇게 못하셨죠.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큰아들이 서류를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세무사도 만났다. 증여세 문제 안 생기게 한도 맞춰서 하고 필요하면 나눠서 줄 거다. 내가 가진 예금이랑 정리한 자산으로 처리할 생각이다. 막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대출 갚아주겠다고요? 남편은 처음으로 아이들 눈을 제대로 보며 말했습니다. 응, 이건 선심 쓰는 게 아니야. 원래 너희한테 갔어야 할 돈이다. 그 순간 둘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남편도 눈가를 붉혔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그날 밤 큰아들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응, 아빠가 우리 대출 갚아주겠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증여로 정식 처리한대. 세무사까지 만나고 왔대. 저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아직 화나. 근데 오늘 처음으로 아빠가 부끄러워하는 사람 같았어. 그 후 실제로 남편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큰아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했고 둘째 전세대출도 증여 신고 절차를 밟아 정리해줬습니다. 막내 부부에게도 신혼집 대출 상환 자금을 나눠서 송금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다들 받기 싫어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마음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복잡해도 받아라. 그건 내 죗값이다. 둘째는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도 한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 이 돈 받으니까 좋은데도 화가 나.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아. 내가 받아야 할 걸. 이제 받는 것뿐이야. 막내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돈이다는 아니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근데 적어도 돈 때문에 너희 인생이 덜 무거워졌으면 한다. 그 말에 막내도 끝내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이렇게 오래 남는데 한 사람의 후회도 때로는 이렇게 늦게 진심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후에도 집에 와서 이상할 만큼 소소한 일들을 했습니다. 전구를 갈아주고 베란다 창틀을 닫고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고 제가 무겁다고 밀어두던 쌀포대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에서 제 등을 보고 말했습니다. 현수가.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을 듣고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나 예전엔 왜 당신이 이렇게 집을 지켰는지 모르고 살았어. 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알아요? 응, 늦었네요. 알아. 남편이 한 걸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듣고 싶어.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울컥해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 듣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당신이 말하면 나는 평생 들을 거야. 저는 돌아서서 남편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도 공허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 얼굴에 허세도 없고 변명도 없고 오직 후회만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동안 품고 있던 말을 처음으로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만 나도 당신인가 싶어서 문 쪽을 받고 새벽에 현관문 열리는 소리 들으면 살아 돌아왔구나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디 있다 왔는지 생각하느라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카페 가서 그 여자 보고 왔던 날 나는 거울 보고 처음으로 내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초라해서 당신이 저쪽으로 간 건가 싶어서 혼자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제일 견딜 수 없던 건 당신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인색하고 차가웠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여자, 남의 딸한테 돈 쓰는 걸 보고 나는 당신이 가족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의 나는 가족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어. 저는 한참을 울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다시 와도 쉽게 못 믿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믿어도 돼. 내가 믿게 만들게.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함부로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함부로 예전처럼 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던 국화 화분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 베란다에 두면 예쁠 것 같아서. 저는 화분을 받아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요?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늙었나 봐.
이제야 이런 게 보이네. 그 말을 듣고 괜히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보던 것들을 이제야 저 사람도 보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밉고 원망스러웠던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엔 남편이 제 우산을 들고 아파트 입구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왜 나왔어요? 당신 비 맞을까봐. 내가 애도 아니고. 알아. 그래도 그러고 싶었어. 그날 저는 우산 아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남자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자 더 서글퍼졌습니다. 아이들도 제 마음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어느 날 차를 마시다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다시 받아줄 거야? 저는 한참 컵만 만지작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쪽으로 해.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린 엄마 편이야. 다시 살아도 엄마 편이고 끝내도 엄마 편이야.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희는 안 밉니까?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밉지. 근데 요즘 아빠 보면 진짜 후회하는 것 같긴 해. 둘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아직 아빠 좋아하는 것도 알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막내가 웃었습니다. 엄마 표정 보면 알아. 저는 괜히 딸을 흘겨봤지만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래 묵은 정, 함께 늙어온 세월, 좋은 기억보다 버틴 기억이 더 많은 사람을 향한 이상한 연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미워서 끊어내기엔, 너무 오래 함께 살았고 사랑한다고 다시 안기엔 너무 깊게 다쳤으니까요. 얼마 전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수가 내가 다시 남편 자리를 달라는 건 욕심인 거 알아.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옆에 사람 자리 하나만 남겨줄 수 있겠니? 예전처럼 당연한 사람 말고 새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사람으로.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게 나는 아직도 낯설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잠시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남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있었다. 근데 사랑은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내가 젊었던 시절에 대한 미련, 못 이룬 것에 대한 환상, 그리고 늙어가는 내가 아직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싶었던 비참한 허영심.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가 자기 잘못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당신을 잃고 나서 알았어. 내가 지켜야 했던 건 옛날 추억이 아니라 당신이더라. 그 말이 너무 늦게 와서 아팠고 너무 진심 같아서 또 아팠습니다. 지금도 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다시 합칠지 아니면 이 거리감을 유지한 채 각자의 삶을 살지. 확실한 건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설령 다시 함께 산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순한 아내로만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그걸 압니다. 어제도 남편은 현관 앞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남편은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만 해줘도 고마워. 문을 닫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여전히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어딘가엔 조용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분노만 있던 자리에 질문이 생겼고 질문만 있던 자리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 가능성이 다시 사랑일지 그저 오래된 정리일지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첫사랑 때문에 무너질 사람은 아니라는 것. 누가 우리 집 앞에 카페를 차리든 누가 남편을 흔들든 결국 제 삶을 지켜낸 건 저 자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나이에야 비로소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후회하며 돌아온 남편, 아이들 대출까지 증여로 갚아주며 늦게라도 책임지려는 남편을 다시 받아주실 건가요? 아니면 한번 금간 마음은 끝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각자의 길을 가실 건가요? 저는 아직 답을 찾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답이 무엇이든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상처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끝내 나를 지켜낸 사람. 그게 지금의 저 이현숙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